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모처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 계좌의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증시가 하락을 멈춰졌다는 점, 어제의 반등이 조금 의심스러웠다면 오늘은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강하게 보여줬다는 것에서 한숨을 돌리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연달아 하락할 때도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보자, 걱정하지 말자라고 안심을 시켜줬던 분이 바로 리더스탁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약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강의 그리고 종목들 소개를 월요일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종목 소개해 주실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상담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여전히 많으실 텐데 강의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에 선정되신 분은 차트로 노트도 당첨이 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탁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런가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네. 거의 뭐 코스닥 지수는 한 3% 가까이 좀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낙폭을 회복하려면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걱정스러울 텐데, 항상 그 시장의 흐름은 계속 변모합니다. 가만히 있는 적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증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좀 카멜레온처럼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반등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해드리면서 네. 이번 주차서부터 해드렸던 게 낙폭 과대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렸고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강의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월요일 강의 듣고 화수 2거래일 연속 상승이 났기 때문에 특히나 낙폭과대 제약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그 신묘한 현상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꾸 그 낙폭과대주만 신경을 쓰시냐고 우리 과거에 배웠던 부분들을 잊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월봉상 차트 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큰 그림부터 먼저 잡고 그다음에 낙폭과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종목이 천정권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낙폭과대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그 단계에서부터 다시 이해를 좀 하시면서 단계별로 한번 좀 흐름을 잡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이따 강의 들을 때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걸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시장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술적 반등일 것이냐,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의 상승일 것이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증시 상승은 좀 뭐 그럴 법한, 충분히 좀 한 번 정도 나와줄 법한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어요. 우리 9월 달에 증시가 빠졌을 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 툭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첫 시작점. 고점까지를 경신을 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할 때 제가 공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바닥에서 공이 튕겨 오르는 현상처럼 다시 증시도 튕겨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은 처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우리 그 무슨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해서 막 배우잖아요. 뭐 운동 에너지가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할 때 뭐 이 정도까지만 못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떨어지고 나서
고가까지 못 간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라면은 이 낙폭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회복을 하고 다시 꺾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다시 꺾일 수 있는 현상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근거 있는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있는 상승 효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문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양책, 미대선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부양책, 재정 부양책이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증시 상승은 통화 정책 효과로 올라온 거라면은 앞으로의 증시 상승 효과는 재정 정책에 의한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한 상태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게 되면은 네.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네. 여기죠. 만약에 증시의 고점이 880포인트를 경신해서 이 천정권,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났을 때 880선까지 간다 하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적 흐름은 물리학하고 비슷해요. 떨어진 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떨어진 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근거 있는 상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포문을 열 수 있는 거는 미 대선 이후에 재정 부양책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고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자신감 있게 신고가 패턴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리더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은 재정 정책에 달려 있고 미 대선을 앞두고 아직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큰 상승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그렇죠. 수가 있다라면 네.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많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사놓는 자.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네. 낙폭과대주 우리 처음 강의했었을 때 누구는 지금 같은 현상에 울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이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웃고 또 있다. 그렇죠. 히히낙낙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은 웃는 자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 저점이 여기서 찍혔습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요 정도 시간대에 요 정도 가격선이라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놓고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한번 열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뚜껑이 다음 주 주중에 좀 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단계별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10걸음도 한 걸음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조금 있다가 낙폭 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거고 과거 흐름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종목 상담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종목 상담에 선정되신 분들은 굉장히 받고 싶어 하시는 지금 받은 분들에 대한 인증샷도 네. 노란톡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게 배송이 완료가 돼서 그런가 봐요.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네. 사인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첫 배송 때 200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00번을 하기에는 네. 너무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못해드렸습니다만 또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된다면. 뭐 기획적으로 한번 몇 부 정도는 그건 정말 행운이네요. 그렇죠. 가수들 이렇게 막 재수 좋으면은 사인 CD 걸릴 맞아요. 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도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그래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차트로 노트 깜짝 사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들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에 선정되신 분은 또 자동적으로 차트로 노트에 당첨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 상담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연말 12명의 참가자가 2020년의 주식의 왕을 가리는 주식 왕중왕전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11월 9일 밤 9시에 첫 방송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과 관심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더스 전문가님도 등장을 네.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 왔다 갔더라고요.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데 네네. 포부를 한번 제가 또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또 일부러 함께 하니까 네. 기대가 글쎄요. 돼요.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발언 저한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일단 뭐 항상 이제 뭐 수익률 대결, 그러니까 타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게 되면은 좀 페이스가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시죠? 소수의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종목당 수익률을 높이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강의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어떤 거를 선정을 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약간 믹스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오래전에 배워왔던 거, 기초. 네네.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낙폭과대주를 같이 입혀보는 예, 이렇게 딱 융합이 돼야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고 심플하게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강의에 좀 필요한 종목을 한번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유진 로봇. 네. 우리 앵커님 이름이 들어간 좋은 종목이네요.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정말요?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본 거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우리가 많이 봤었던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거래량 급증률 종목들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러한 종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2,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어줬으나 장 막판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가에서 왔다 갔다를 굉장히 크게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어요. 근데 장대 양봉이 아니란 말이죠. 장대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15% 상승률이면 그래도 꽤 강하게 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밑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약간의 눌림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는 이 2,900원 오늘 장의 상한가 자리를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약간 좀 반전되는 종목들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떨어져서 끝나져 있는데 이거 다시 올라갈 거다. 전고점 돌파할 거다. 그런 느낌처럼 유진 로봇도 여기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일봉상에서는 애매하지만 월봉상 관점,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돌파를 전망해 볼 수가 있다. 큰 그림 하에서 방향을 상방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거래량 속에 답이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차트로를 통해서 쭉 진행해드렸던 강의의 종목을 시켜서 낙폭 과대주까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오늘 또 종목을 소개해 주셨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유진 로봇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종목, 조금 이따가 과거 흐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종목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도 잘 되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행복하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하면서 낙폭과제주 사례 리스트 종목 중에 하나로 뽑아드린 건데 네네.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전히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땐 계속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 최근 전저점도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좀 우려가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이 종목은 과거에 기록했었던 고점선까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배웠죠. 그 배운 부분을 복습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융합이에요. 월봉상 차트도 볼 겁니다. 네. 월봉상 차트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부분에 접목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주봉으로 전환을 해서 낙폭과대주에 해당이 되는지 두 가지가 같이 해당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배가가 되겠죠. 저는 IG라는 종목이 그렇게 되리라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봉상에서는 애매하지만 네네. 월봉과 주봉을 보면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우리 또 과거로 돌아가서 주봉과 월봉 흐름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낙폭 과대주로 선정을 해주셨던 IG는 오늘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낙폭 과대주들이 다시금 되돌아가려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하고 그 종목들을 발굴해내서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흐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유진 로봇과 두 번째 IGN 종목을 들고 와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월화수 3일 연속으로 좀 봐드리는 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공교롭게도 약간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네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주의 흐름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상당히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가 어제 장중에 20% 상승을 보여주고 윗꼬리를 남기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전진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또 올라갔죠. 6.36%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일봉상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현재 상승 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기록했었던 요 고점을 경신하러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그동안에 배웠지만 어제는 그리고 월요일에는 주봉상 관점으로만 봤다면은 요거를 오늘은 월봉하고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월봉상 추세 전환점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주봉상 낙폭 과대에도 해당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확률은 더욱더 배가가 되겠죠. 그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으니까 왜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주봉과 월봉 차트를 과거로 돌아가서 흐름을 살펴드리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에다가 낙폭 과대까지 융합을 시켜서 세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유진 로봇,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아이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리뷰까지 도와드렸던 태고사이언스를 다시 한번 들고 오셨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과거 흐름을 살펴볼 텐데 그동안 주봉상을 통해서 낙폭 과대주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시금 월봉상을 통해서 이 흐름을 살펴보고 주봉상까지 합해서 저희가 융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그럼 과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거로 돌아와서 차트의 흐름을 가져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앵커님이 네. 시간을 적게 써주셔가지고 약간 좀 지금 준비 시간이 부족하셨나요? 네, 처음 준비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워낙에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진 로봇을 제가 사례로 들고 왔으니까 네네. 빨리 보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그 월봉상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 언제부터 보도록 할 거냐면은 이 종목이 상장됐었던 시점서부터 해서 2015년도 대략 한 4월 정도까지의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월봉상 차트 흐름. 자, 그리고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씩 월봉상에서 추세가 상방이 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 추세가 상방이란 뜻은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갔다는 뜻. 혹은 이제 캔들이
3개 완성될 동안 계속 올라갔다 하게 되면은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보통 수익률이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 있었던 이력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대략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한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당시에 이때도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자 입장,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네모칸 쳐드린 꼭대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네모칸 쳐드리기 전 자리, 네모칸 직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이 네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캔들이 생길 때 그때 매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시세, 올라가는 시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승 추세 초입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와주는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포커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로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자리에다가 세로선을 여기다 하나 그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색칠을 제가 굵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굵게 해서 하시면 딱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너비를 굵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 시점입니다. 요 세로선을 그어드린 요 시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대파동이 나오기 전에 매수가 가능, 파동이 나오기 전에 매수가 가능, 파동이 나오기 전에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저때 무수한 현상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시선을 위에 있는 캔들에, 시세 캔들에다 두지 마시고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거래량에 답이 있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량으로 시선을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의 폭을 오늘 제가 크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변화가 확인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거래량이 변화예요.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과거에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시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때 맞춰서 주가의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상승으로 돌아갈 때 이 첫 번째 상승 캔들에서 나오는 현상이 거래량이 탁 튀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되는 현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 우리 매번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하락 추세를 만들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상승 추세를 만든다. 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천정권에서 거래량 급증 하니까 하락 추세 만들죠. 하락 추세 만들면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팍 폭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첫 번째 거래량 급증 캔들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상승하기 전 초입.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한참 잘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또 급증을 딱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요 자리가 바로 여기 상승 초입 초반 첫 번째 캔들 자리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가기 전에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 과거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추세를 갔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래량이 탁 튀어나왔을 때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었던 포인트, 천정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하락 추세를 만들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상승 추세를 만든다.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웠던 걸로 다시 볼게요. 추세가 하락입니다. 하락했다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였다가 거래량 급증.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니까 이거예요. 거래량 급증하게 되니까 상승 추세. 그죠? 자, 그리고 쭉
하락 추세로 빠지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니까 방향성을 상방으로 만들죠. 자, 그리고 천정권에서 거래량 급증.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첫 번째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방향이 또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월봉상 차트에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발생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왜 계속 떨어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천정권에서 거래량을 급증시켜 놓고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참 이상하다. 내가 사기 전에는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이상하게 내가 사니까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사기 전에는 엄청 잘 올라가는데 막 씩씩하게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니까 떨어지더라.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손실 중인 상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손절을 끄어버려요. 그러니까 손절을 끄어버리니까 거래량이 급증하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사기 전에는 잘 올라갔던 종목이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이상하게 계속 안 올라가길래 내가 팔아버렸더니 올라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역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했었던 종목이 바닥권 거래량 급증을 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종목이 방향성을 상승으로 틀려고 하는구나. 그 초입의 모습을 체크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부터 이 공간까지 올라가는 시세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 고가권에서 거래량을 급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첫 번째 반등 캔들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니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뭐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급반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급반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급반전 되는 포인트에서 체크를 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 낙폭이 과대되어 있다. 그게 바로 낙폭 과대인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게 낙폭 과대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상 큰 그림부터 잡아놓고 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친구인데 얘가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못 가고 낙폭이 과대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낙폭 과대라는 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봉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 어제 배웠던 거 기준선부터 이격이 벌어졌었을 때 매수 접근이 가능한 거 그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먼저 큰 흐름을 보고 그렇죠. 이게 천정권인지 바닥권인지 확인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낙폭 과대를 확인하게 그렇죠. 되네요. 네, 뭐 다 얘기해 주셨네요. 뭐 더 이상 첨언을 할 게 없습니다. 바로 큰 그림서부터 맞아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다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월봉상 큰 그림부터 딱 잡아놓고 보셔야 되십니다. 네. 천정권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낙폭 과대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진 로봇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는 제가 또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죠.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가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타임머신이 잠깐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너무 좀 급하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G는 언제서부터 언제를 보도록 할 거냐면은 네. 2016년도 연초서부터 2018년도 4월 달까지 정도 보시면 8월 달, 2020년도 8월 달까지 흐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월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아니다. 요거는 2016년도 연초서부터 최근 2020년도 8월 달까지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승이 제대로 나왔던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IG는 대략 한 여기서부터 세로선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락, 세로선을 그어드린 자리서부터는 상승, 여기서부터 쭉 하락, 세로선을 그려드렸던 자리서부터는 상승.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세는 보지 마시고 예측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막 무림에 무슨 고수들이 이렇게 막 칼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세 차트를 아예 보지 마시고 거래량만 본 다음에 시세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거래량만 보시게 되면은 IG라는 종목이 거래량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또 감소를 하다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틱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네. 지속 감쇄하다가 탁 튀어 올라가는 현상.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상승 추세 초입. 자, 그러다가 거래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천정권에서 거래량을 또 폭증하는 모습을 엄청 터지죠. 역사적인 네네. 거래량이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하락 방향은 추세. 당연하죠. 하락 추세로 쭉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거래량이 보시면은 쭉 떨어져서 내려가는 코스로 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또 확 폭증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때가 언제냐? 2020년도 6월 달입니다. 2020년도 6월, 7월, 8월 달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있었었죠. 뭔지 아시나요? 몇 년도요? 이번 6월, 7월, 8월. 아, 6월, 7월, 8월? 네네. 잘 모르시겠죠? 어떤 사태가 있었을까요? 벌써 다 까먹으셨네요. 전문가들이 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럼요. 상한가요를 했었었죠. 제가 반주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때가 바로 6월, 7월, 8월입니다. 그때 제가 IG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맞아요. 같이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봐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시죠. 6월 달에 거래량 폭증을 확인하고 오케이, 이 종목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가겠구나. 7월, 8월 달 동안에는 위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해서 가져나왔고 그 시세가 이렇게 연출되면서 약 7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별 2개 땄었던 종목이 아이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월봉상 관점에서 여기서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발굴이 된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이제야 아시게 됐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 이게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저걸 어떻게 발굴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그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심플하죠.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 교재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이 타이밍 때. 우리 그 백투더 베이직 이 주식시장 리더가 되는 법 요 안에 설명이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오늘 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요거 당첨시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신청하세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G는 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바닥에서부터 월봉상 올라가 줄 때 낙폭과대 현상이 나오게 된다. 주봉상에서. 그러면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많이 올라갔었던 구간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월봉상 추세가 쫙 올라갔었던 구간을 이제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 방향성이 상방일 때 주봉에서도 이 기준선이 어제 평균값이라고 배웠죠. 손흥민 선수가 8.5점 이상의 평점을 받고 있는데 컨디션이 잠깐 안 좋아서 6점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 손흥민 선수를 손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면서 아이진 같은 종목도 평점이 계속 올라가주는 현상.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 주는데 기준선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하게 벌어지는 때, 이런 때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캔들이 여기 있다. 이게 얼마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11,000원에서부터 7,5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약 30%에서 한 40% 정도가 깎인 거예요. 할인이 돼 있는 겁니다. 평점은 11,000원짜리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7,000원대까지 내려가 버린 경우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온다?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가주는 현상. 낙폭과대 시점에서 매수해서 올라가주는 현상.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을 반복해요. 잠시 후에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월봉상 추세가 방향이 상방입니다. 근데 주봉상에서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낙폭을 과대하게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럼 여기서도 또 매수하신 다음에 가져가시게 되면은 또 오르는 현상.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또 해볼게요. 기준선이 이렇게 지켜주면서 가다가 이렇게 기준선은 상방에 있는데 낙폭이 과대했었을 때 그럴 때 매수하게 되면은 또 오르는 현상. 이렇게 오르는 현상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추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봉상 낙폭 과대를 계속 준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수익.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월봉상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방향성은 하방으로 꺾여요. 그래서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선이 슬슬 방향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보세요. 기준선 방향 아래로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평점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평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이 과대하다고 해서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준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평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월봉상 방향성이 상방인 상태에서 낙폭 과대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세요. 안 올라갑니다. 캔들이. 보이시죠? 네, 안 올라가요. 이봐요.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기준선이 내려와서 키를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낙폭 과대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하나 종목을 더 봐야 되는데 이거 2개까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서 차트로 노트 뽑아드려야 되니까 아이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로 돌아가서는 새 종목을 또 빠르게 한번 좀 봐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새 종목 그러면 현재만 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진의 과거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태고사이언스까지 해서 이 세 종목에 대한 현재 흐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미래 예측해본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종목 상담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 종목 상담에 선정이 되신 분은 아까 리더사 전문가님이 보여주셨던 그 책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새 종목에 대한 현재 흐름 또 저희가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게 빨리빨리 갑니다. 하면 할수록.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유진 로봇 월봉상 차트를 한번 현재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하락 추세인 시간 동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거래량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거기가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 발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월봉상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권에서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폭증한 다음에 하락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가 오늘이 이제 10월 말일이 다 됐습니다. 10월 월봉상 종가 캔들이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폭증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만큼 올라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기점으로 종목의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월봉상 추세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 지점에서 일봉상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00원 돌파를 일봉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월봉상 큰 그림이 천정권에서 거래량 발생 이후에 바닥권 거래량 발생을 10월 달에 처음으로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후속 흐름을 기대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월봉상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고가권이에요. 여기가 고점권에서 거래량 발생, 하락 추세 쭉 진행됐다가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딱 발생시켜 놓은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네. 설마 요 정도 갔다고 해서 이게 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월봉상 큰 추세인데. 그래서 원래 갔다 쓰면 달려갈 만한 상황인데 9월, 10월 달 장세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하락세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갈 법한 친구가 꺾여 있는 상태니까 요거는 낙폭과대가 아닌가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딱 열어봤더니 기준선은 여기 있는데 네네. 캔들은 이렇게 내려가져 있네요.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있으니까 기준선 있는 자리까지 당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경우가 진짜 낙폭과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낙폭과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IG는 약 한 13,000원 정도 구간이 기준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부터 약 30% 정도의 상승 이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힘이 계속 붙어간다 하면은 이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다 말았던 태고사이언스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잡아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천정권의 거래량 급증, 하락 추세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또 거래량이 폭증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를 기준점으로 두고 월봉상 차트 흐름이 상방 쪽으로 갈 법한 친구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증시 추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죠. 아까 전에 보셨던 IGN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열어서 딱 봤더니 기준선이 여기에 있고 캔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우리 월요일날 차트 체크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어제 20%의 상승, 오늘 추가로 6%의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기준선을 종가상 완성을 못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봉과 주봉의 흐름, 월봉상 큰 그림을 잡아놓고 주봉상 낙폭과대인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확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우리 차트로 노트 선정할 수 있는 종목 상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종목 상담에 대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종목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김용일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손주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주린이입니다. 차트로 노트까지 받게 된다면 오늘만큼은 내 세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행복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럭키데이네요. 럭키데이. 네. 종목명이 태평양 물산을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1,910원에 보유 비중은 20%. 오늘 손주가 태어나신 김용일님의 태평양 물산을 봐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큰 흐름으로 한번 좀 종목을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평양 물산의 월봉상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좀 폭증해 놓은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빵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저점을 딱 잡아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하고 이번 달 흐름이 약간 꺾여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 호흡이 괜찮은 호흡이었다면 좀 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태이죠. 주봉상 차트를 봤더니 기준선하고 이격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기준선 있는 자리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면서 가져야지 어느 정도 평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폭이 좀 과하게 돼 있는 형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은 쉽게 놓아주지 않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가가 약 2,000원 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1,585원이에요. 1,585에서 2,000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꽤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버텨보는 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2,000원 선까지는 올려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히히 님이 남겨주셨고요.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종목명이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지금 16만 원인데 마이너스 25% 정도 손실권에 있다고 하십니다. 비중은 30% 들고 계신데 에코프로비엠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권 거래량 아직 안 났거든요. 네. 차트를 바로 한번 볼게요. 네네.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좀 과거에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횡보 추이.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것도 꽤 내려간 거거든요. 7만 원에서부터 약 4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에 있다가 여기가 아주 포인트가 되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상방으로 갈 거야라는 힌트를 딱 만들어 주고 나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약 6만 원 정도 되는 가격, 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 네. 16만 5천 원까지 한번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주가가 일단 꽤 가준 편이죠. 음. 자, 근데 여기서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거래량이 막 폭증을 했는가? 그러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은 형태이다라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약간 많이 꺾이지 않고 약간 쉬어가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도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는 캔들을 만든 다음에 다시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가격 전략을 일단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볼게요. 이 종목은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도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주봉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오, 방향을 선에 지켜주네요. 지켜주고 있는 모습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세 깨트리지 않는다 하면은 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가격대가 얼마냐? 11만 5천 원입니다. 네. 11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의 그 상단권은 너무 높게 잡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과거 가격 대비 좀 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원까지 일단 목표 지점을 지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14만 원 선 정도 왔었을 때 한 번 더 상담을 통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두 분에까지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두 분밖에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내일 또 기대되는 장중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네요. 아, 이게 오늘 원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노트를 선정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종목 상담 시간을 많이 하겠다라고 우리 PD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부분은 내일 또 장중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항상 야간 공개 방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일 장중 시간대 만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이번 주에 그 차트로 노트를 증정해드릴 수 있는 주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그 말인즉슨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기회 때 우리 남아있는 부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고를 체크를 해서 전부 다 배포를 정말요? 예, 전부 다 배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내일 장중에 참여를 많이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내일 장중에는 우리 진짜 낙폭과대주는 어떠한 형태의 종목인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장중 오전 9시부터 장중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실 텐데요. 진짜 낙폭 과대주를 발굴해내는 방법을 저희가 내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들 받고 싶어 하시는 차트로 노트 몇 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다 소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차트로 노트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이쪽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